네, 기록을 좀 시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번 주까지는 마이크까지 설명을 해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마이크까지 설명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선은 우리 명철 형제 소개 다음에 제 소개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서울교통공사 9호선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저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명철 형제가 설명을 해준 부분은 마이크 부분인데 마이크 부분은 입력부에 해당을 하고요. 오늘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이 제어부와 출력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어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기계가 있지만 다른 기계들은 모두 넘어가고요. 요 콘솔, 우리가 흔히 믹서라고 부르는 콘솔 자재와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시면 다음 주에 우리 명철이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 아마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공기의 진동을 이용해서 소리의 신호를 입력하는 걸 마이크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마이크가 입력이라면 우리 스피커는 출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소리를 흡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스피커는 이 흡수한 소리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 음향 엔지니어에 대한 팁인데 우리 음향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채팅방에 답을 써주세요. 음향의 궁극적인 목표. 잘 들리게 소리 나게 하는 거. 좀 비슷하지만 조금 듣기 좋은 소리. 이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기엔 좀 아쉽고 부수적인 목표들에 해당을 해요. 또 다른 분들 또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궁극적인 음향의 목표가 뭐였을까? 네, 답변이 없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향의 궁극적인 목표는 작은 소리를 크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예전에 음악회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봤을 때면 오케스트라가 인원이 때로 나와서 막 100명, 200명이 나와서 몇 개의 악기를 구성을 해서 음악을 콘서트를 열고는 했었죠. 그게 왜 그랬냐면 그 공간을 울리게 만들어서 작은 소리가 뒤쪽에 관객한테까지 전달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리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 인원으로 승부를 본 거예요. 그 인원으로 승부를 보던 것을 전기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 이 소리 진동 신호를 전기 신호를 바꿀 수 있다라는 기술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인원으로 승부를 보던 것을 음향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이제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했던 뭐 잘 들리게 소리가 나게 하게 듣기 좋은 소리는 결국 커져버린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쁘게 전달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최종이 필요해요. 최종적으로 이 고객이란다. 이 관객들한테 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장치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피커는 우선 크게, 아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 액티브 스피커의 경우는 나치의 정권의 히틀러의 연살 때문이었다라고 깨알 지식인데 네, 히틀러는 나쁜 놈이에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액티브와 패시브가 있는데 액티브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피커의 전원 내장형, 패시브는 전원 외장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액티브는 우리가 예로 들었을 때 우리 보금관 7층에서 쓰던 그 모니터 스피커 있죠? 우리 전원을 스피커 하나하나마다 다 연결했었죠. 그게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패시브 스피커는 우리 현재 신길 본당에서 쓰는 모니터, 싱어 모니터, 악기 모니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전원을 투입하지 않죠. 그래서 전원이 내장형이 액티브, 전원 외장형이 패시브입니다. 라인 어레인 스피커라 하면 라인 어레인 스피커는 이게 라인 어레인 스피커예요. 우리 이 스피커 많이 보지 않았나요? 혹시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맞아요. 신길 본당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죠. 신길 본당에 가서 천정을 쳐다보시게 되면 이 스피커가 매달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크리스천 선교센터에도 매달려 있습니다. 이 라인 어레이 한 대가 굉장히 비싸다는 걸로 알려져 있죠. 포인트 소스 스피커는 이거는 그냥 무시할게요. 뭐 내가 원하는 포인트 발 커버를 필요로 할 때로 사용한다 하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우리 입장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서브 우퍼. 우리 우퍼 하면 이 베이스 소리 막 둥둥거리게 만들어주는 이 우퍼를 얘기를 하죠. 우리 신길본당의 우퍼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신길본당의 우퍼 어디 있는지 아는 맞아요. 네, 강단 밑에 있어요. 우리 강단 밑에 그 환기구처럼 생긴 공간에 서브 우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네, 왜 우아한 거지? 네, 어쨌든 우리 엔지니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밑에 이렇게 환기구처럼 생긴 걸 열어보시면 그 안에 서브 우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니터 스피커는 우리 모두 잘 아시죠? 예, 싱어, 악기, 또 워십 모두 잘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커는 마이크와 마찬가지로 지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향성이 혹시 뭐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내용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설명을 안 했나요? 원하는 방향, 원하는 방향 비슷하죠? 네, 맞아요. 지향, 그러니까 그 지향이 뭐냐고. 예. 지향성이란 특정 방향에서 강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맞죠. 맞습니다. 특정 방향에서 이 특정 각도에서는 이 믹서를 통해서 나타내는 소리, 우리가 만들어낸 소리가 정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음향 메인 믹서가 만들어낸 소리를 그대로 듣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지향각을 벗어나게 되면은 로스가 발생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이톤이 날아간 소리가 날아간다든지 또는 베이스 톤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음색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잘 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좀 어려웠나요? 네,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 선 있죠? 이 빨간색 선이 이 청취자, 듣는 사람 귀와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피커에서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낸 소리를 내보내는데 이 빨간색 선 안으로만 들어가면 예쁜 소리가 100% 완벽하게 들려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예쁜 소리가 과연 이 빨간색 소리 이 선의 위치에서만 들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스피커마다 이 소리가 요 노란색 범위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예쁜 소리를 100%로 들을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눈으로 보는 시야각이라는 게 있죠. 이 시야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시야각을 벗어난 구간은 잘 안 보여요.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이 시야각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든 잘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 스피커 입장에서 이 시야각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이 스피커가 내는 100%의 예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란색 각도를 벗어나게 되는 이쪽 부분들로 들어가게 된다면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시야 각도 이 옆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뭐가 이렇게 거슬리죠? 뭐가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뭐가 느껴지긴 느껴져요. 다만 100% 예쁜 소리가 아니라 어설픈 소리가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싱어 이제 모니터라든지 악기 모니터를 했을 때 잘 안 들려요. 근데 믹서 쪽에서는 다 키웠어요. 여기서 오는 이 차이가 바로 이 지향각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지향각이 알맞은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악기 주자나 싱어 주자가 내가 모니터를 쳐다봤을 때 우리 모니터 안에 보시면 이렇게 혼이라고 하죠. 이 혼이 보여요. 내가 혼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쳐다볼 수 있다면 내가 내려다봤을 때 이 혼이라는 것이 보이면 그거는 지향각이 날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려다봤는데 혼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스피커가 있어요. 이 스피커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요 안에 혼이 보이시죠? 약간 빛나는 거. 요 안에 요게 보인다. 이러면은 지향각이 맞는 거예요. 내 시각이. 근데 내 시각이 이렇게 된다. 여길로 보인다. 또는 뭐 이렇게 보인다. 이럴 경우 지향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 섰을 경우 스피커를 쳐다보고 지향각이 날 향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더 좋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예,
요거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정말 이 사람을 또 나중에 만나고 싶을 것 같다 싶으면 연락처를 따야죠. 나는 아직 연락처를. 스피커가 가장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스피커의 주파수 자, 소리 특성을 보고서 들리시죠? 그래 이게 주파수 특성이 맞는 거지, 그래 이게 주파수 특성이 맞는 거야, 그래 이걸로 음질을 평가하는 거지 라고 했던 그 기준대로 저와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자, 스피커는 어떠세요? 이 이 스피커는 지향성에 이게 1번이에요. 대해서는 1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할게요. 스피커가 디자인될 때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기로 디자인됐습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반드시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네, 지금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죠. 이 스피커가 반드시 내 시각 안에 들어가야 된다. 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스피커지만 측정하는 위치, 측정하는 각도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너무 주파수 특성을 절대값이라 생각하고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파수 특성은 정말 이렇게 측정 마이크를 조금만 옮겨도 값이 이렇게 달라져요. 네. 여기서 말하는 측정 마이크는 이 스피커의 주파수 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인데 그냥 우리 귀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값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파수 특성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파수 특성을 딱 봤을 때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저는 좀 과격하게 살아서 운동도 좋아하고 이래서 뼈를 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과거에 허리가 부러진 적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뼈가 부러진 거로 치니까 7번 정도 부러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별명이 모자이크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뼈를 많이 부러졌는데,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있고 엑스레이 찍어주시는 선생님이 또 계세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주시는 선생님은 제 발이나 손을 이렇게 찍을 때 어느 정도 각도로 놓고 있으세요? 어디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취하세요? 저렇게 취하세요? 손바닥을 뒤집으세요? 뭐 이렇게 하죠. 엑스레이 찍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을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찾으시는 거더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찍는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문제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마이크를 놓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리로 어떤 각도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값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위치에 그 각도에 그 높이에서 마이크를 놓고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을 보고 분석하는 내용과 내가 마이크가 어딘지도 전혀 모르는데 이게 측정치에서 갖고 오는 그 측정값과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잘 측정되어 있는 무향실 이런 데에서 절대적인 온 액세스, 그러니까 정면에서 무향실에서 딱 거리 얼마 하고 딱 측정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누구나 다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실생활에서 그냥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되어 있는 값을 보고서 소리가 어떻게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파수 측정이라는 거는 내 귀에 들이는 청각을 의미하고요. 마이크라는 것은 그 무지향성 마이크라는 것은 내 귀를 의미를 합니다. 즉, 이 마이크가 어느 위치에다가 네 맘대로 갖다 놓고서는 거기에서 측정되는 주파수, 즉 우리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정확히 마이크의 위치, 즉 우리의 귀의 위치를 스피커랑 적절한 위치에 놓고 측정을 해야 거기에 나오는 결과값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니터 스피커의 소리가 나는 방향이 내 얼굴, 내 귀를 향하고 내 시야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예쁜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 스피커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네, 없으시죠? 네. 자, 다음으로 우리 항상 우리 본당에서 나오는 이 하울링 우리가 다른 말로는 피드백이라고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울링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마이크로폰 안에 들어가서 주파수 대역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사인파예요. 이걸 사인파라고 해요. 근데 이 사인파가 발생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입을 통해서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서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여기가 바로 마이크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소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얘네 둘이 만나면 결과값은 이렇게 해서 소리가 더 크게만 나야 되는데 이게 주변 환경이나 정기적 요소로 인해서 여기만 막 이런 식으로 막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져서 소리가 막 이렇게 커집니다.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래프가 발생을 하게 돼요. 소리가 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폰에 인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요 포인트들 이 포인트들에서 하울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싱어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아주 커요. 우리 싱어팀 보면은 모니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도 모니터에서 소리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스피커에서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는 불상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엔지니어가 싱어팀한테 당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의 이 헤드 방향을 이 스피커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놓지 말아라 라고 마이크의 헤드 방향을 그 스피커 방향으로 놓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되셨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싱어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해주셔서 마이크 하울링이 발생을 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럴 경우는 우선은 마이크 음량이 너무 크진 않은지 스피커가 마이크와 붙어 있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피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피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뭐 평소에 스피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궁금했다 하시는 것들. 네, 없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집에 있는 스피커든 뭐든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콘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콘솔은 흔히들 믹서라고도 부르죠.
이 믹서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 무엇을 제어하느냐? 요렇게 들어온 인풋 신호를 제어해서 요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증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분도 하고요. 출력을 하는 장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원래 현업이 자동 제어입니다. 자동 제어인데 이 자동 제어에서는 정보들을 모아다가 컴퓨터로 나타내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지하철 역사에 있는 모든 전기 시설들을 컴퓨터로 제어를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제어라는 단어 자체가 받아들인 신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배하고 출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제어라는 것이 막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받아들였으면 이것을 쿠킹하고 배분하고 아웃풋, 출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어입니다. 이 콘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조정하고 배분하고 출력하고 이게 콘솔의 역할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콘솔이라는 이 콘솔은 CL5라는 제품이고요. 요것은 저기 뭐야 어디야 우리 신길 본당에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2층에 와서 보세요. 예, 보시면 되겠고 요것은 디지털 콘솔입니다. 네, 사실 이게 뭐죠? 디지털 콘솔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에요. 예, 이거보다는 어디야 저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거보다 비싼 건 많아요. 그리고 자, 요게 바로 아날로그 콘솔. 우리가 많이 보셨죠? 옛날에. 그리고 요거 비슷한 제품은 우리 워십룸, 예, 워십룸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콘솔과 아날로그 콘솔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날로그 콘솔은 말 그대로 여기 인풋단과 아웃풋단이 전부 다 선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일일이 다 선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케이블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케이블 따라서 연결이 되는 장치가 많다 보니까 포설을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설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선 하나가 꼬이면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선이 많으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모든 채널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아날로그로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디지털 콘솔은 뭐 TCP IP 통신을 이용해서 인풋, 아웃풋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디지털 콘솔은 이 화면으로만 나타나요. 이 화면으로만. 네, 맞습니다. 성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날로그가 직관적이라서 배우시는 데 좋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을 보시면 이 채널에 지금 아까 채널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아날로그 콘솔의 이 모든 것들이 이 화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면을 이동을 해서 막 찾아야 돼요. 쉽게 설명을 뭐야?
잠시만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옛날 핸드폰 같은 경우는 키패드가 여러분 혹시 폴더폰 아시죠? 아시나요? 알죠? 네, 나만 아는 거 아니죠? 네, 네, 다행입니다. 폴더폰을 보시면 폴더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요 밑에 키보드가 다 있었잖아요. 농담이지? 이거 진짜 모르는 거 아니지? 설마. 그러니까 자, 여러분. 네, 잠시만요. 네, 무전기 그쵸? 예. 갤럭시 폴드 말고요. 예, 요런 식으로 이렇게 폴더폰이라는 게 있어요. 폴더폰. 여러분. 예, 이게 폴더폰이에요. 예, 그렇죠. 안테나가 나오는 거. 네, 요 폴더폰에 보시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 키패드가 나와 있죠. 키패드 그걸로 맞으면 아파요. 네. 키패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르신분들은 이 키패드가 바로 보이니까 바로 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키패드를 사용을 하려면 불러오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 문자나 카카오톡을 들어가야지만 블랙베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기도 하지만 그 블랙베리만의 감성을 유지하기 위한 네,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기 단어가 갑자기 까먹었네. 저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 키패드가 나와야지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날로그 콘솔은 키패드가 다 나와 있는데 이 디지털 콘솔은 불러오기를 해야지만 그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은 아날로그로 공부를 해야 이 디지털 콘솔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통신을 통해서 모든 채널을 주고받다 보니까 선이 한 가닥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 선이라고 얘기하는 TCP/IP 케이블만 있으면 설치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콘솔의 채널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채널은 인풋 채널 단입니다. 아날로그 콘솔에서 봤을 때 이 채널을 인풋 채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는 케이블을 이렇게 꼽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호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소리는 들어오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 파란색 안에서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 여기서 보시다시피 신호는 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 신호가 위에서 아래로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거쳐가는 음향 시스템적 신호는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는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퀄라이저, 그리고 보조 출력, 우리가 흔히 억스 또는 믹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페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게인이라는 것은 사실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부분을 조정을 해주는 건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까지 설명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풀자면 인풋 신호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우리 목소리가 되게 작잖아요. 이게 단순히 마이크에 들어간다고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풋 신호에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작아요. 왜? 아무런 장치를 거치질 않았으니까 소리가 커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 믹서를 콘솔을 거치게 됨으로써 인위적으로 전기 신호로 이걸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줘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소리가 굉장히 커졌죠. 근데 이 소리가 커지다 보면 이 전기 신호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전기 제품은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소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예쁘게 구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가다 보면 이렇게 손실이 발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막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믹서는 이 손실을 보상을 해주고 적절한 출력량을 구성해주게 됩니다. 이게 게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빨간색의 작은 소리 신호를 주황색의 큰 신호로 크게 만들어주고 파란색의 이렇게 성질이 나빠진 소리를 주황색처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이해가 되셨나요?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해가 되셨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파수 대역을 조절해서 음색을 조절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의 색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아까 이 파란색의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퀄라이저예요. 파란색 이 그래프에서 요 삐죽삐죽삐죽한 것들을 이렇게 노란색처럼 주황색처럼 예쁘게 만들어주는 단계가 이퀄라이저입니다. 요 부분은 사실 누가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여기 이 구간에서 주파수 대역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소리가 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연습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 출력입니다. 이 보조 출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니터 스피커에 사용을 하는 채널이에요. 이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더. 이 페이더라는 것은 이 소리를 출력량을 필요한 신호만큼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소리를 증폭을 시켰어요. 근데 소리를 증폭시키고 보니까 너무 큰 거야. 너무 커. 막 귀가 막 땡땡거려요. 그래서 이 소리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 소리를 100%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이 소리를 100%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페이더를 통해서 내가 이 소리에서 한 80%만 쓰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100%의 소리 중에서 나는
이 80%만 갖다가 쓰겠다는 얘기죠. 우리 예전에 예전 화장실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수도꼭지가 이렇게 콸콸콸콸 나오기 전에는 이 세수 대야에다가 물을 한가득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만큼 바가지로 이 대야에다가 옮겨서 거기서 세수를 하고 버리고 또 퍼서 세수하고 버리고 이렇게 썼어요. 물은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사용할 만큼만 퍼다 쓰는 거죠.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보시면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 놓죠. 그 중에서 나는 이 주전자에서 필요한 만큼만 물을 따라서 마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주황색은 주전자예요. 이 주황색에서 내가 필요한 초록색만큼만 물을 갖다 먹는 겁니다. 이게 페이더의 역할이에요. 게인과 페이더의 차이점을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인은 100%의 범위를 정해준다. 즉 게인은 주전자예요. 페이더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물을 퍼다 먹겠다. 라는 역할입니다. 조금 좀 길어지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억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좀 뒤로 미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웃풋이라는 게 있죠.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인풋 단위였어요. 이제 아웃풋 단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인풋이 마이크면 스피커는 아웃풋이라고 했죠. 이 마이크를 통해서 받아들인 소리를 우리는 스피커를 통해서 내보내는데 그 스피커로 내보내는 입구가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출구는 믹서에서는 크게 4가지 출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인 LR 그리고 모노 또는 서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노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억스. 우리 신길 본당에서는 믹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그리고 그룹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 메인 LR이라는 것은 메인 LR 모노는 메인 출력 장치, 여기 메인 출력 장치라고 적어놨지만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메인 스피커로 내보내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디지털 콘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게 메인 LR, 요게 서브, 요게 모노의 역할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내일 2층에 믹서 있는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요쪽 라인이 메인 LR, 요쪽이 서브. 그래서 우리는 메인 LR은 라인 어레이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서브는 우퍼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이 억스, 믹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니터 스피커 출력을 담당하는 입구예요. 출구. 모니터 스피커의 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믹서로는 요게 억스 또는 매트릭스 출력단인데 우리는 일단은 억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믹스라고 적혀 있어요. 믹스. 이거는 회사마다 명칭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는 억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요 파란색 출력단이 억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귿이 억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aux send라는 거예요. aux는 이 인풋 단에서 내가 보내줍니다. 어디로? 출력 마스터로. 마스터의 의미는 최종단이에요. 최종단. 그래서 이 채널들이 한꺼번에 나가면 중구난방식으로 소리가 막 정리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들이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로 아니구나 여기가 쭉 가면 여기로 소리가 하나로 뭉치게 돼요. 즉 여기도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이렇게 소리가 뭉쳐져요. 여기에서 뭉쳐져요. 이 소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aux 출력단에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어렵죠? aux가 좀 어렵죠? 요거는 뒤에 예시를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aux가 뭐의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그룹이라는 것은 비슷한 소리를 묶어서 메인 LR 또는 모노로 보내는 출구입니다. 드럼 소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드럼은 마이크가 9개가 들어가요. 킥, 스네어 하이, 스네어 바텀, 그 다음에 탐 1, 2, 3, 그 다음에 하이엔, 로우, 그 다음에 그 오버헤드 LR 이렇게 총 9개가 들어갑니다. 총 9개가 들어가요. 이 9개의 소리를 믹싱을 했어요. 믹싱을 했는데 좀 조절해야 돼. 드럼을 조절했어요. 그러면은 스네어 또 조절해야 되죠. 그러면 탐 1, 2, 3 또 조절해야 되죠. 또 오버헤드 LR 또 조절해야 되죠. 킥 하나 바꾸면 나머지 8개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9개를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킥 소리를 조금 더 내보내고 싶다. 그럼 얘를 한꺼번에 같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드럼 밸런싱이 무너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룹을 씁니다. 그래서 그룹은 우리 보통 드럼, 건반류, 기타류, 싱어, 자매류, 그리고 형제류 이렇게 보통 구성을 해요. 우리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억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그럼 이 상황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메인 건반은 인풋 1번입니다. 메인 건반은 인풋 1번이에요. 싱어 모니터는 억스 1번입니다. 그래서 메인 건반을 지금 치시는 분이 여기서 문예은이가 저한테 형제님 메인 건반 소니 아니구나 꺼우네 죄송해요. 이번 건 잊어버리시고 진영이가 형 싱어 모니터에서 메인 건반 소리 좀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싱어 모니터에서 메인 건반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것은 메인 건반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것은 싱어 모니터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이 채널이 1번이거든요. 1번이 메인 건반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1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2번이 노란색 억스 1번이 싱어 모니터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그러면 채널 1번은 여기라는 걸 찾았죠. 그리고 억스 1번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올려주면 이게 메인 건반 소리를 싱어 모니터에서 올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우선은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많이 길어졌어요. 조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끝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조금 풀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콘솔과 이 스피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된다라는 포인트, 지향각, 스피커가 내 눈이랑 이렇게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밑에 있어도 내가 요렇게 섰을 때, 요렇게 섰을 때 요 혼이라는 것이 보여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스피커의 위치라는 거. 두 번째, 하울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 즉, 마이크랑 스피커가 요렇게 맞닿아 있거나 스피커의 헤드가 마이크의 헤드가 이 스피커를 향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요거 설명드렸어요.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콘솔 세 번째에서는 개인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소리의 양을 100%로 구성을 한다. 페이더는 이 100%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만 사용한다. 즉, 개인은 주전자, 페이더는 물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스에서는 첫 번째, 키워달라는 대상을 확인한다. 그 다음, 키워줘야 하는 위치를 확인한다. 그래서 1번이 메인 건반 소리를 억스 1번에서 올려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네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의 오늘의 강의는 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거나 콘솔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하신 거 있을까요? 네, 없으시죠? 어, 네,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2층에 올라오셔서 믹서를 보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우리 허남철 형제와 정명철 형제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내일 없기 때문에 우리 두 형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물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저한테도 물어봐 주시면 네,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철이 열심히 물어봐 주세요. 명철이는 우리는 드럼인데 태성이요. 내가 여기서 태성이 언급을 못 하겠어요. 아직 태성이는 내가 좀 무서운 동생이라서. 네. 우리 한 가지만 짧게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뭐 제가 그냥 기도하고 제가 내일은 출근을 해서요. 네. 제가 한 가지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코람데어 모임을 통해서 엔지니어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한 설명이었고 많이 부족한 자였지만 우리 코람데어 영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자 했던 그 노력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에게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강의가 잘
또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거라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영혼들이 또한 앞으로 간단한 믹서 구성과 믹서 사용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엔지니어도 부응하여서 또한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코람대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싱어팀 또한 워십팀 우리 악기팀 또한 우리 엔지니어팀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